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현지에서 시장 상황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가 그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심도 있는 이슈 분석을 들었는데 오늘도 이슈 이야기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주제는요. 네, 추가 금리 인하 기대돼 부양책 약발 끝입니다. 부양책 약발에 지금 끝이라는 단어가 달려 있어서 조금 많이 궁금하거든요. 중국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사실은 시장에서 워낙 요즘에 호재가 좀 없다 보니까 목말라 있어서 기다렸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약발이 별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물론 이제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 중국은 그동안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3년 동안 시총이 8,700조가 증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쪽에서는 분석하기를 이미 중국은 디플레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증시 부양책을 가지고 중국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이런 측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국장에서 한국 증시 쪽에서 보면 네. 오늘 장은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멘붕이 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후 2시 반경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금투세 부분이 유예가 되느냐 이제 폐지가 되느냐 결정이 한 달 후로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이미 외국인들은 고객 예탁금이 50조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미 주식들을 많이 팔고 나갔죠, 국장에서. 그래서 이제 8월 달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걸 보면 2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9월 달에는 7조 6천억, 이제 오늘 시장까지죠. 7조 6천억을 순매도한 걸로 계산해 보니까 두 달 동안에 10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11조가 되는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네. 그런데 거기서 그 매도 물량들이 나온 것들이 대부분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코스피에서 대규모의 반도체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매도 물량들을 전부 개인이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쉽게 보이고요. 이제 아시아 증시를 한번 지수 차트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국내 증시가 급락했던 게 아시아 증시도 동반해서 하락한 거냐 이렇게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1%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홍콩 증시는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장은 이제 금투세 이슈를 가지고 그대로 급락이 나왔다는 거고요. 수급 요인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 사실 코스피의 지금 차트를 본다 그러면 웬만한 지지선들이 지수상으로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이야말로 지금 미국 시장 투자 비중을 좀 높일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시장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 중국에서의 경제 부양책이 나왔지만 이걸로 인한 약발은 장기적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앞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금투세에 관한 논의가 좀 시장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다른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서도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할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다우지수, S&P 500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 흐름도 그러면
이어질까요? 이게 바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신고가 돌파를 못한 건 나스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 네. 여기 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신고가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S&P 500도 보면 지금 일봉에서 완만한 상승세로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제 오늘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미국 시장 개장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지금 보니까 다우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여기 고점까지는 아직 조금 그 갭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근데 역시 이제 기술주들이 고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M7이나 기술주들 중에서도 물론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나 지금 엔비디아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엔비디아, 테슬라. 네, 엔비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어제 같은 장에서 엔비디아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제 미국장 마감되는 내일 새벽 시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내일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 130달러 정도의 저항선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쪽에 단기 수익이 두 자릿수 이상 나신 분들은 130달러 정도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271달러가 고점이잖아요. 예, 고점인데 지금 255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권 상승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220달러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한 20% 넘는 수익이 나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월 2일 날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 3분기 인도량이 개선이 됐을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발표가 있고 10월 1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로보택시까지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한데 사실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기대가 너무 컸다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과 연관된 커넥티드 카 쪽에서의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지금 255에서 여기 고점인 270달러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로보택시 공개 타이밍 정도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나머지도 전부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 좀 분석을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에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월에 주요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 일정이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지 아닌지를 좀 두고 봐야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좀 마이크론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너무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면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러면 여기에 좀 국내 관련주들도 반도체 투심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이 영향력도 좀 같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HBM 반도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 이게 바닥권 반등이에요. 고점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어 보이죠. 157달러 정도인데 네. 지금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지금 막 90달러 정도에서 100달러를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지금 아웃퍼폼 돼 있다. 지금
고점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저는 엔비디아 쪽,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에서 거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장에서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추격 매수 하지 않고 일단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사실 지금 지지선 자체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게 이제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석이 됐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뭐 그동안 대장으로 갔던 종목들이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국장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 쪽으로 좀 비중을 높여보는 게 국내장이 만약에 비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미국장 8, 국내장 2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선이 좀 미국 증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이슈가 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이에 대한 약발은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이제 그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동안은 이제 해리스 이제 부통령 후보가 부통령이 그동안 그 뭐 한 5% 범위 내를 넘어서는 지지율로 격차를, 앞서갔었잖아요. 네. 근데 CNN이 발표한 걸 보니까 48대 47로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는 일종의 그 우리로 말하면 대선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닥까지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지금 뭐 해리스 캠프에 총격 사건이 있었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선 테마주들, 미국 대선 테마주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리스 수혜주라고 하면은 전부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이잖아요.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고요. 또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 뭐 전통적인 뭐 블루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뭐 전통적인 뭐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네. 쪽.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테마주들 쪽에 수익이 나기는 좀 어려운 시장으로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맞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 대선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9월 FOMC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데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도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불안해 하잖아요. 중동이 전면전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헤즈볼라가 뭐 보복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이 전면전으로 가서 그게 정말 뭐 확전이 되면서 장기전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단발성 그 재료로 해서 그게 확전이 돼서 일시적으로 뭐 사상 피해가 많이 났다 이런 거 갖고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월가 쪽에서는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쪽에서는 그리고 연준 이사들도 지금 포지셔닝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11월 FOMC에서도 B컷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5일이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7일이 11월 FOMC 회의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11월 8일 새벽에 금리 인하 발표를 합니다. 3시 반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B컷이 됐든 아니면 베이비 컷이 됐든 간에
저는 그때까지는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랠리가 지속이 되는 거는 역시 미국장에서 훨씬 강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 지금 원전주들이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뭐 체코 방문하고 나서 네. 뭐 지금 체코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국내 원전주들은 못 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미국의 원전주들이 얼만큼 큰 시세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원전주. 네, 비스트라 에너지라는 미국 원전주를 보면 지금 네.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9월 달 16일 정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게 신고가예요. 비스트라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게 컨스틸레이션 브릿지라고 하는 종목인데 컨스틸레이션 지금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역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전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이제 SMR이라고 하는 뉴스케일 파워 우리가 그 얘기했던 누구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소형 원자로 SMR을 지금 네. 미국이 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3마일 섬 원전 재가동이 2028년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신고가까지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단기간 급등한 거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데 급락 시에 비중 확대를 한다면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GE에서 분사된 기업인데요. GE 베르노바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풍력을 이용한 지금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10달러에서 지금 257달러까지 가는 그 기간이 불과 한 10거래일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전력,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엔비디아나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테슬라를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미국 시장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 저희가 차트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 11월 FOMC 전까지는 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11월 이후에는 시장이 좀 매물이 출현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일본 엔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물량이 300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네. 그렇다면 그런 물량들이 언제 나올까를 고민해 봤더니 그러니까 대선이나 FOMC 회의 후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올해 어떤 추가적인 그 액션들은 거의 마감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후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선이나 11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놓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FOMC 이후에는 오히려 좀 시장이 상승 재료가 소멸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앞서 짚어주셨듯이 다우지수, S&P 500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시기 앞과 뒤로 좀 전략을 달리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